귀궁 11화, 서사 폭발, 감정선 절정, 정체 해명까지 모든 축이 한꺼번에 움직인 회차였죠. 비비의 소멸, 김봉인의 최후, 윤갑의 귀환, 그리고 광안문집과 팔척귀의 연결고리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12화 핵심 리뷰, 각 인물별 변화 포인트, 13화 예고 분석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동료를 잃은 강철은 마음의 장례를 치르고 이번 화의 시작은 비비의 소멸로 시작됩니다. 강철의 유일한 동료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던 이무기 비비. 그는 마지막 순간 진실을 남기고 사라지죠. 아구지 배후에 왕의 외조부인 김봉인이 썼다. 이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강철에게는 사랑과 정의 사이의 균열을 남기고 떠난 말이죠. 강철은 그 충격의 시리에 빠지지만 결국 열이 왕 이정과 함께 팔척귀의 본거지인 용담골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외다리귀와 최원호 가문의 진실. 용담골에 도착한 세 사람은 최원호 대감의 딸 인선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죠. 인선에게 빙의된 귀신, 바로 외다리귀. 그는 생전의 책회였고 광안문집을 전하다 최원호의 손에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광안문집에는 100년 전 연종대왕의 피신, 그리고 팔척귀의 기원이 담긴 내용이 있었고, 최원우는 이를 숨기기 위해 외다리귀에 빙의된 인선을 위해 구슬했지만 더 심해지고 결국 열이가 빙의를 풀어냅니다. 진짜로 동티를 일으킨 건 귀신이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던 사람들이었죠. 광안문집, 드디어 왕의 손에 닿고 왕 이정은 외다리귀의 말을 열이에게 전해 듣고 연종대왕이 100년 전 용담골로 피신했다는 진실을 처음 마주합니다. 그리고 곧장 묻습니다. 광안문집, 그 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광안문집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왕실이 감춰온 과거의 죄, 피로 얼룩진 역사, 그리고 지금의 팔척귀 사태와도 연결되는 100년 전의 비밀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최원호 대감은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잡아떼며 거짓을 말합니다. 왕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죠. 외다리귀가 다 보았다더군요. 귀신을 믿지 않던 조정의 분위기에서 왕 스스로가 영적 존재와 교감하며 진실을 추적한 첫 장면이기도 하죠. 최원우는 결국 몰래 광안문집을 불태우려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납니다. 그 책은 아직 타지 않았다. 불길을 뚫고 강철은 문집을 꺼내 들고 곧장 왕에게 바칩니다. 왕의 손에 들어온 광안문집. 그 안에는 사건 정리만이 아니라 팔척귀의 실체, 왕실이 은폐한 무당 넙덕의 희생, 연종대왕이 피신하며 남긴 경고, 그리고 김봉인이 어떤 인물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문서 획득이 아닙니다. 왕이 권력의 무게를, 역사의 책임을, 영혼의 고통을 직접 손에 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 이정은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피의 죄업이다. 이 문집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팔척귀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촉매가 되었고 왕의 신념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김봉인의 최후 야망이 만든 비극. 진실이 밝혀지자 왕은 열이의 말을 떠올리고 김봉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김봉인은 결국 모든 걸 실토하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증좌가 없지 않습니까? 날 어찌하려고요? 그 순간 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공개적으로 실토 장면을 들려주며 그를 삭탈관직 유배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김봉인은 유배 도중 도망쳐 자신의 마지막 희망 팔척귀를 찾아가지만 넌 이제 쓸모없다. 팔척귀의 칼에 찔려 김봉인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퇴장합니다. 윤갑의 귀환 팔척귀의 또 다른 계략. 팔척귀는 야광주를 흡수한 뒤 윤갑의 영혼을 풀어줍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어떤 계략인지 강철과 열이 사이를 흔들기 위한 악의적 선택일 수도. 윤갑은 열이의 옛사랑이자 강철의 현재의 그릇. 즉 팔척귀는 사랑, 정체성, 전투력까지 한 번에 흔드는 1타 3피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제 강철은 동생도 잃고 정체도 불안하고 사랑도 시험받는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왕의 각성 진짜 싸움의 시작. 한때는 열의조차 믿지 않았던 왕 이정. 하지만 이제는 모든 조작과 음모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정통 군주로서 각성합니다. 그는 열의 강철과 함께 광안문집을 근거로 왕실의 흑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며 팔척귀를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섭니다. 그동안은 혼란스럽고 미온적이던 왕이 처음으로 신념을 갖고 움직이는 회차였죠. 이제부터는 왕, 신, 인간 모두가 각자의 진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3화 예고 분석, 윤갑의 절망, 전쟁의 서막. 자, 이제 13화 예고를 살펴볼게요. 예고편은 말 그대로 폭풍전이야. 감정, 권력, 존재 자체가 충돌하는 전면전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윤갑이 열의에게 말을 거는 장면. 하지만 그 눈빛엔 열의를 향한 반가움보다 자신이 오랜 시간 신의 그릇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서려 있죠. 왜 나를 지우고 사랑했냐는 듯한 그 표정. 그건 윤갑의 첫 흔들림입니다. 강철은 폭주 직전 감정을 억누르며 점점 이무기의 본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윤갑이 깨어날수록 더 불안해지고 자신이 지켜온 인간성과 사랑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왕실 내에서는 신하들이 분열되고 왕의 결단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정의 정치적 고립을 상징하죠. 팔척귀는 드디어 연종대왕의 기운을 깨웁니다. 왕조 전체의 뿌리, 과거의 죄악을 현실로 불러들이며 나라 자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열의는 신당 앞에서 결연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젠 누구라도 막아야 해요. 신, 인간, 왕, 악귀. 누가 됐든 이 판을 끝낼 수 있다면 자신이 직접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13화 예고 속 윤갑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빛엔 억울함, 상처, 분노. 자신이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는 분노의 감정이 맴돌죠. 팔척귀는 그런 윤갑의 감정을 정확히 건드리며 그를 또 다른 악귀로 만들어내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윤갑은 강철에게 말하죠. 내가 이 몸의 주인이다. 너는 빼앗았을 뿐이다. 이건 신과 인간이 한 몸 안에서 충돌하는 선언이자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징후입니다. 정리하면 13화는 윤갑과 강철이 하나의 육체 안에서 벌어지는 존재의 전쟁, 왕과 김봉인의 흔적들, 왕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정, 열의 자신의 사명, 모든 걸 걸고 희생할 것인가, 끝까지 구할 것인가, 팔척귀와 나라의 근본, 과거의 죄를 지금의 왕이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인가. 13화. 이건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축의 전면전. 강철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윤갑은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릴까? 그리고 열의는 그 모든 전쟁 속에서 사람으로, 무녀로, 여자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